자, 안산 원국고 2024년 그때는 수학하였죠. 공통수학 2 범위 그 뒤에 2학기 중간고사 기출 좀 어려운 거 좀 풀어볼게요. 먼저 18번입니다. 지금 기울기가 2인 어떤 직선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대. 근데 이제 어떤 C가 AB가 아닌 C가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건 언제냐면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AB의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보세요. 도사가 장풍을 날립니다. 평행선 사이 거리는 일정해요. 그러면은 가장 멀어질 때, 밑변의 길이는 AB로 일정한데 가장 멀어질 때가 가장 높이가 클 때죠. 그래서 바로 여기가 C가 되어야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될 건 저 파란색 접선입니다. 네, 기울기가 AB하고 똑같은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ABC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고, 그 접선까지 갈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반지름이 지금 루트 10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과 저 직선의 점직거리가 00 대입해 보시면은 루트 5분의 5니까 루트 5죠. 그래서 여기도 루트 5입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몇이야? 2 루트 5가 되겠죠. 그리고 이 길이는 뭐예요? 이게 반지름이잖아, 그치?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그래서 이 루트 5에다가 루트 5 더하기 루트 10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시면 되니까 정답이 몇 번이에요? 네, 루트 5로 묶어주면 5에다가 1 플러스 루트 2니까 정답이 5번에 있겠죠. 자, 다음에 19번 여기 그림 풀어놓은 흔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주어진 상황, 일선면에 A라는 점 A, B가 있고 AB, A5하고 똑같은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Y축 위에 점이니까 이렇게 그림 맞게 그린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A를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A, B고 그 다음에 그걸 뒤집은 거니까 C가 그걸 C래요. 네, 그럼 C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Y는 마이너스 3X 위 점이니까 여기에다가 이 좌표를 대입해주게 되면 A, B 사이 관계식이 나와요. 그럼 A가 3B니까 다시 말해서 요거 B가 나옵니다. 이게 3대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요걸 K라고 하고 요걸 3K라고 하고 요걸 루트 10K라고 둘 수가 있죠. 그럼 넓이가 3K 제곱인데 그게 48이니까 K가 4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루트 10 곱하기 4 이렇게 3번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0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 이 문제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깨끗하게 다 풀어볼게요.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A하고 B. 자, 교집합이 7이라는 것은 7 말고 다른 거는 교집합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집합이 여기서 마감됐다라는 뜻입니다.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원소는 무조건 순수 A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일단 요 식을 정리를 하면 A 합 B에서 순수 A를 빼주는 거는 이건 B랑 똑같죠. B의 원소의 합이 30이란 뜻입니다. 일단 B라는 집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니까 A에서 원소를 하나 뽑은 다음에 거기다가 K를 더한 거를 이제 B의 원소로 하겠대요. 일단 7이라는 원소도 A 안에 있으니까 7 더하기 K도 B의 원소에 있죠. 근데 K가 자연수기 때문에 7이랑은 무조건 달라질 거예요. 무언가를 더했으니까. 7 플러스 K는 순수 B의 영역이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우리 X1을 그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X1에다가 K를 더해서 그 값이 7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X1하고 X2는 큰 구분점이 없는데 여기다도 다 K를 더할 거잖아요. 근데 7은 B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X1하고 X2 중에서 K를 더해서 7이 나오는 녀석을 X1으로 하자고요. 그럼 X2는 저기 7이 아닌 다른 값이 나오니까 여기 이렇게 위치되겠죠? 이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면 됩니다. 어딨죠? B의 모든 원소의 합이라는 조건 요거 2번이랑 그 다음에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18이라는 이 조건 이용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해볼게요. X1하고 X2하고 7 더하면 그게 몇이다? 18이다. 따라서 요게 11이다 라는 조건씩 하나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는 B를 다 더해 볼게요. B를 다 더하면은 저기 7 더하기 7 플러스 K 더하기 X2 플러스 K가 30이다 라는 식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요 식 하나 더 있죠. 3번. 문자가 3개고 이 식이 3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원소를 구해야 되니까 이 세 문자 다 알아야 되겠어요.
이거 3개 연립하시면 돼요. 그럼 연립하는 과정까지도 한번 보여줄게. 잘 봐봐. 내가 연립하는 방식을. 이걸 자, 일단은 14 넘겨서 이거 16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얘들아 봐봐. x2하고 x1이랑 더해서 11이니까 내가 x2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x1을 더할게. 그럼 얘랑 더해져서 11이 되겠지. 현재까지 정리해볼까? 2k 플러스 11은 16 플러스 x1이야. 요런 상황이야. 됐니? 그러면 x1 플러스 k가 7이니까 x1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뭘 더해줘? k를 더해주게 되면은 이게 7이 되겠지. 그럼 따라서 3k는 12가 나오니까 k 값이 4가 나오게 된단다. k가 4면 x1은 3이 나오게 된단다. x1이 3이면 x2는 8이 나오게 된단다. 그럼 끝났죠? x1은 3이고 x2는 8이고 거기다가 4 더한 거니까 k는 4니까 요거 11이고 x2하고 k 더하면은 요거 12고 그래서 5만 답이 없습니다. 답이 2번이에요. 그 다음에 21번 볼게요. 자, 21번 볼게요. 그 A는 1, 2, 3, 4, 5고요. C는 그거의 부분 집합이고 전체 집합은 50 이하의 자연수고 그 다음에 B는 K의 양의 약수래요. 이런 설정 우리 봤던 적이 있죠. 자, 교집합의 결과가 3,5라는 거는 3하고 5라는 거는 C도 3, 5가 있고 B도 3, 5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K의 약수로서 있는 숫자가 3하고 5라는 건 거꾸로 K는 배수죠. 4가 2의 배수죠. 2는 4의 약수죠. 약수 배수는 이렇게 상대적인 관계인데 즉 BK의 약수로 3하고 5가 있다라는 거는 K는 15의 배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그 후보가 15하고 30하고 45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C도 3, 5가 있다라는 말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약수 중에서 1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면 C 역시도 3하고 5가 있기 때문에 일단 C는 3하고 5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1은 반드시 들어오면 안 돼요. 만약에 C에 1이 있었다면 B는 당연히 1을 갖고 있을 테니까 교집합에 1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C는 3, 5는 챙겨오되 1은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여기 2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4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C한테 예상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역시 교집합으로 3하고 5만 와야 되니까 만약에 30이 돼버리면 30은 2를 약수로 갖고 있기도 하니까 교집합에 2가 추가가 돼서 모순이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30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한 줄 요약하면 뭐냐? 45가 되니까 기억은 틀린 겁니다. 그냥 45를 해볼게요. 45의 약수는 분명히 이제 1, 3, 5가 있죠. 1, 3, 5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C가 2, 3, 5일 경우에 그때 역시 3, 5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45도 이게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발레를 말씀드리자면 방금 앞에 설명이 좀 헷갈리면 자, 지금까지 한 설명 한 번만 다시 반복해 볼게요. BK는 1을 무조건 저기 원소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으로 1이 나오는 게 여기처럼 면제가 되려면 C가 절대로 1을 가져와서는 안 돼요. 그럼 3하고 5는 교집합이어야 되니까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데 남은 게 두 개밖에 없잖아요. 2 아니면 4. 그걸 이렇게 둘 다 쓴 겁니다. 근데 30이 K가 30이 되면은 2가 이게 이제 교집합이 되니까 그럼 이제 교집합이 3하고 5밖에 없다는 거에 모순이 생기니까 30이 안 되는데 문제가 45가 돼버리죠. 그래서 기억이 틀린 겁니다. 45도 되는데 15만 된다라고 했으므로 단정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은 이게 무슨 의미예요? BK의 부분집합으로 C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C가 현재 2, 3, 4인데 자, BK가 C를 부분집합으로 가지려면 2, 3, 4를 즉 K가 약수를 갖고 있어야 되죠. B는 약수를 이제 집합으로 하는 거니까 2, 3, 4를 약수를 갖고 있으면은 4는 결국에 2의 제곱이니까 얘는 12의 배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K는 C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B는 C가 갖고 있는 걸 모두 갖고 있어서 약수로 2, 3, 4를 갖고 있어요. 근데 4를 갖고 있으면 2를 자동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즉 4하고 3을 약수로 갖고 있다라는 것은 K가 12의 배수라는 걸 의미합니다. 12의 배수는 50 이하에서 4개가 있으니까 4개가 되는 게 맞겠죠.
자, 요것 역시 BK가 C의 부분집합이란 뜻이에요. 자, 둘 다 똑같네요. 근데 여기서는 C가 이제 위에 거와 다르게 원수의 합이 홀수래요. 원수의 합이 홀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홀수가 홀수에 있다란 뜻이에요. 아까 했었죠? 1이 한 개 있으면 홀수, 1이 두 개 더하면 짝수, 3개면 홀수. 짝수는 더해줘도 홀짝이 바뀌지가 않죠. 그러니까 원수의 합이 홀수라는 건 홀수가 홀수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발레가 있어요. K가 5면 안 되죠? 아니, 5일 때, 발레가 아니라 어떤이라는 수식어는 딱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은 수학이 100점이야. 100점짜리 한 명만 있으면 나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모든 학생이 저기 100점이야. 이러면 한 명이라도 100점이 아니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K가 5일 때가 딱 되니까 괜찮은 겁니다. 5의 약수가 뭐죠? 그래서 B는 그때 K가 5라면 1, 5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저기 C의 부분집합이려면 C는 홀수가 홀수에 있는 거니까 1, 3, 5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2, 4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가 되는 게 하나라도 있죠. 디귿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디귿을 예시를 하나 찾는 거 말고 좀 정석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지금 4 이상의 소수라고 했으니까 될 후보가 5, 7, 11 이런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C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되니까 C는 원수의 합이 홀수니까 그리고 C가 A의 부분집합인 사실은 여기서 바뀌지 않죠. 그래서 나머지 소수들은요 다 BK가 이제 1, 7, 1, 11 다 이렇게 가잖아요. 13이면 1, 13 1과 자기 자신밖에 저기 약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11이나 13, 7 이런 애들 때문에 절대로 C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5밖에 안 된다라는 거, 되는 게 5가 이제 하나 있다라는 걸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이라고 수식했기 때문에 5 하나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답이 4번입니다. 마지막 아까 22번 여기서 제가 좀 식을 이상하게 세웠었는데 여기 요 그림으로 설명을 대신할게요. 지금 일단 문제를 같이 좀 읽어보면 자 지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5,5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그게 B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이제 B라 했다가 여기서 그림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됐는데 그림을 다시 깔끔하게 그려보니까 그냥 간단히 보이더라고요. 자, 첫 번째 파악할 사항이 뭐냐면 저 접점이 요거라고 했을 때 그 연장선이 만나는 게 요건데 여기가 삼각형이 여기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죠. 네, 그 반대로 생각해줘도 되고 둘 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 이용해서 이제 문제가 엔딩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일단 요 길이가 5루트이죠. 1대 1대 루트 2니까 5대 5대. 자, 그래서 요 직각 갖고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한번,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한번 하면은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게 뭐죠? R의 제곱을 구하는 거잖아요. 요 원의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 길이를 가지고서 얘하고 이 피타고라스를 쓸 수도 있고 이 피타고라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이 이제 여기 검은색 요겁니다. 맞나? 자, 이거의 제곱은 50이죠. 그 50에서 R제곱 빼면 핑크색 나오죠? 핑크색의 제곱. 근데 이거의 제곱은 80이잖아요. 그거에서 2의 제곱 4R제곱을 빼면 이제 핑크색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라고 두면은 이제 R의 제곱이 얼마? 10이 나오게 돼서 R은 루트 10입니다. 그래서 R제곱은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예요. 좀 제가 조금 좀 급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림부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해가 되신 분들은 동영상을 끄셔도 됩니다. 여기 중심이 0,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범위를 보니까 그 R은 여기가 5루트인데 여기가 5인데 5루트보다 R이 짧으니까 얘가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접선을 두 개 그을 수가 있는데 자 그거 볼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일단 결론적으로 누가 B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아무거나 잡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얘를 B라고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도 풀리니까. 그 다음에 그 중심을 연결한 거. 중심을 연결하면 여기 지름이 되겠고, 반대편에 만나는 점. 자,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접점이랑 달라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한대? 저기 C라고 한대. ABC의 외점 어디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A였고요. 여기가 직각이니까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점에 직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AC가 이제 원이겠고요. 그러면은 또 요게 이렇게 그림이 뒤집혀도 이 길이가 A가 5,5니까 이 초록색이 5루트 2잖아요. 그리고 요게 반지름 R이고 요게 지름 2R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는 AC가 지름이죠. 원넓이가 20파이니까 그 반지름이 루트 20일 거고, 요건 2루트 20이 지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AB의 길이가 만남의 광장으로 피타고라스를 쓰시면 되죠. 5루트 2의 제곱에서 R 제곱을 뺀 것도 저 빨간색 사인펜의 길이일 거고, 2루트 20의 제곱에서 2R 제곱을 뺀 것도 저거니까 이렇게 등식 놓으면 R의 제곱이 10 나옵니다.